네, 서울 양평 고속도로 건설 공사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렇게 한 페이지 보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023년 7월 6일 이후로는 어떠한 계획도 없습니다. 무리한 종점 변경 추진으로 고속도로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지금 서울 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여기 자료에 나온 것처럼 그냥 전면 중단됐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네, 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네, 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간의 경과는 다 알고 있는 거고요. 네, 지금 대선 과정에서도 고속도로를 추진하겠다고 이제 그때 당시 후보자님들께서 지금 당선되신 우리 이재명 대통령까지 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고속도로는 그때 당시에 원희룡 장관이 중지를 했지만 재개를 할 거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고요. 종점 변경 논란이 없었다면 지금은 어느 단계에 있는 겁니까? 여기 2023년 7월 6일 백지화 되고 2년 가까이 경과했는데 실시 설계 돌입했죠? 지금 기본 및 실설계 뭐 용역을 시작할 단계 정도 될 그 겁니다. 정도 될 것 지금 같습니까? 예. 네. 그럼 그로 인해서 완공도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뭐 작년 재작년 이제 국정감사에도 갔다 왔는데 예산이 재작년에 편성돼 있는 하남 구간도 작년 가을까지 시작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하남시 얘기 들어보면 일부 이제 교산 신도시 때문에 민원 관계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조금 늦어졌지만은 많이 늦어진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2년이 늦어졌습니다. 시점부 민원도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시점부 민원이 훨씬 많았습니다. 중점부 민원보다. 그렇다고 해서 시점부가 통째로 옮겨지지는 않았잖아요.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전반적인 이야기보다는 양평군과 관련된 것만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불미스럽게 양평군청이 압수수색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검법이 통과돼 있습니다. 이 사항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특검법에 고속도로 사업의 핵심 내용으로 포함돼서 지금 곧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평군에서도 관계자들이 좀 수사를 받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는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단순하게 업무 처리를 하거나 그냥 지시에 따라 움직였던 공무원들이 처벌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불이익을 당하거나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양평군에서 종점 변경 이야기는 왜 나왔습니까? 저희가 뭐 국감장에서도 그랬고 저희가 조사받을 때도 수사받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외곽순환에서 우리 양평 중부 내륙선으로 오는 노선이 지금 우리 지역에 IC가 없기 때문에 IC에 대한 필요성이 과거부터 계속 됐기 때문에 강 IC를 얘기한 거고 네. 그 건 때문에 지금 뭐 IC를 강하게 설치해달라 요지는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종점을 뭐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한 적은 저희가 그렇죠. 없고요. 양평군에서 얘기한 적 없죠. 강 IC를 해달라는 취지로 저희가 건의한 겁니다. 양평군에서 종점을 변경해 달라 혹은 위치가 뭐 민원이나 여타 다른 사항들로 위치가 양서가 아닌 강상면으로 이동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한 적은 없죠. 네, 없습니다. 네. 처음 변경 노선이 공식적으로 등장한 게 2023년 5월입니다.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5월에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사항이라는 문서가 국토부 홈페이지에 공개되면서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의혹이 제기되고 논란이 있었고 7월 6일에 백지화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노선이 빨간색이 원한 노선이라고 하면 파란색이 변경 노선입니다. 길이가 27km, 29km로 길이가 더 길어집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양평 구간은 여기가 이제 남종 구간입니다. 남종 네. 구간. 그렇게 따지면 양평 구간은 완전히 달라요. 이것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군에서 제출한 자료 맞습니까?
네, 저희가 올린 관계 기간 자료였습니다. 예. 협조 요청 시에 양평군에서 국토부에 그 답변서로 보낸 자료 맞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예. 양평군에서 네, 네. 국토부에 관계 기간 협조 요청에 대한 답변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때 답변서예요, 이게. 네, 네. 맞습니까? 저희가 보낸 공문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때의 1안, 양평군에서 제시한 1안, 네, 네. 1안이 종점이 어디입니까? 이란 종점은 그 지금 양섬이 현재 원한 아니죠. 종점. 예, 원한 종점에 예, 원한 종점입니다. 네, 네. 그리고 IC가 포함됩니다. 네, 강화시 맞습니까? 예,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평군에서는 아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네, 네. 종점을 변경해 달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 네,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예, 그거 확인하는 거고요.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양평군에서 보낸 공문입니다. 공문상에 보면 1안, 2안, 3안까지 제시가 되기는 했지만 1안에 대한 검토 사항이 당초한 최소 범위 연계 고려, 경제성, 타당성, 지역 주민 편의성 확보. 누가 봐도 양평군의 의견은 1안인 것 같습니다. 10년 넘게 그 계획돼서 예비 타당성까지 통과한 노선이고요. 그리고 지금 종점이 변경되는 안이 2안입니다. 2안 맞습니까? 네, 네. 2안에 대해서는 광역교통망 연결 타당성 고려, 경제성 재분석, 사업비 증액 예상 이렇게 부정적으로 답변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저희가 보낸 자료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요. 양평군에서 그 7월 6일 날 원희룡 장관이 백지화 발표를 할 때 양평군의 민원 또는 양평군의 강력한 요구 때문에 종점을 변경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뭐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일단 네. 저희가 뭐 그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군의 입장은 그 강화시를 해달라는 취지였고요. 네. 3개안 다. 맞습니다. 뭐 종점에 대해서 우리가 뭐 1안이 낫다, 2안이 낫다, 3안이 낫다 네.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백지화 선언을 할 때 그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양평군에서는 명확하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지금 특검 들어가는데. 네, 지금 제가 답변 드리는 게 네. 특검에서 할 얘기입니다. 그렇죠. 군에서 한 번도 종점을 옮기는 거에 관해서 의견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네. 여론조사한 적 있습니까? 따로 여론조사한 건 없습니다. 저희 그 서명부 그 범대위 주관으로 할 때도 네. 강화시 포함된 고소를 해달라 그 내용이었지 예, 종점을 여론조사한 어떻게 적 해달라는 없죠. 적은 네. 없습니다. 그 전문가 검토한 적도 없죠. 네, 없습니다. 그 당시에.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하자면 양평군에서는 국토부 또는 도로공사에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을 양성면에서 강상면 병산리로 변경해 달라 내지는 변경하는 것에 동의 내지는 변경안을 지지하거나 의견을 제시한 적이 없다. 맞습니까? 네,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안 노선에서 종점을 변경해야 할 정도의 중대한 문제점이 드러난 적이 있습니까? 그 뭐 서류로 그걸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저희는 이제 기술직이다 보니까 네, 고속도로라는 건 이제 통상적으로 말 그대로 고속으로 차량이 그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 설계할 때 그 회전 방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최고 속도를 기준으로 해서 차가 밀려가지 않을 정도의 곡선 반경을 그 이상으로 완화시키거든요. 네. 그래서 그 노선에 대한 거는 이제 뭐 국토부 사업이니까 실설계나 기본 설계할 때 국토부에서 이제 향후에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그 뭐 노선 자체가 저희가 사실은 뭐 그 수사기관에서도 얘기를 했고 그 원안 종점으로 해서 일환으로 건의한 거는 예타가 그 노선으로 됐기 때문에 네, 종점이 그 알겠습니다. 종중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음. 회전 반경에 대한 부분은 그 뭐 고속도로 담당 기관인 국토부에서 그 실무 집행 과정에서 아마 짚어질 거로 생각을 합니다. 네. 설사 예비 타당성 노선이 기술적으로 약한의 문제가 있거나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한 뭐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55%의 노선을 변경하면서 종점을 바꾸지는 않죠. 통상적으로 그런 사례가 없죠. 뭐 제가 전국 통계를 가지고 네, 말씀드릴 입장은 없으니까요. 아니고요. 예, 없습니다. 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되는 것도 또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죠, 국토부에서 원안에.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렇죠. 원안대로 되는 경우는 상식적이죠. 원안에 약간의 선형 변경이나 설계 변경은 있을 네. 수 있죠. 저는 그걸 얘기한 겁니다.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갖고 온 자료는 원안 노선에서 종점을 변경해야 할 정도의 중대한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볼 수 없고 뿐만 아니라 그 경제성, 환경성에 있어서 또는 주민 수용성에 있어서 원안 노선은 검증이 된 거고 그다음에 변경안에 대해서는 그런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국토부에서 발표한 타당성 조사 중간 보고서에조차도 이게 제가 필요하면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경제성 부분, 예산 절감, 길이 절감 맞습니다. 환경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안 같은 경우에는 터널 계획이나 이런 교량 계획으로 환경성 문제가 변경안보다 더 우수하다라고 계획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 제가 확인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경제성, 환경성, 주민 수용성 부분 어느 것도 원안 노선에 문제가 있어서 종점 변경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게 확인되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자료를 좀 보여드렸습니다. 백지화 이후에 양평군에서 개입 혹은 가담했다라고 볼 수 있는 일련의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2년 동안 사업이 지금 현재 중단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2조 원에 가까운 국가 그 예산이 들어가는 국책 사업이고 어렵게 예타를 통과한 사업인데 백지화라는 날벼락을 맞았어요. 그러면 양평군에서는 통상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 백지화 되자마자 다음 날 7월 7일 날 국장님하고 군수님하고 같이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찾아가셨어요. 맞습니까? 기억 안 나세요? 누구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철규 국회의원 찾아가지 않으셨습니까? 여기 그때 의원실은 방문했었습니다. 여기 찾아가셨는데 네네. 이렇게 맞습니까? 네네. 고속도로 잘 되게 해달라고 부탁하러 가셨다고 교수님이 지난번에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게 그 대화가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노선에 국회의원이 관여합니까? 뭐 백지화에 대한 이제 그런 부당성도 말씀하셨고 또 네. 어쨌든 간에 그때 당시에 그 집권 여당이었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아마 그 지금 양평 고속도로가 그 백지화된 부분에 대해서 그 뭐 좀 여러 가지 지역 주민들의 염원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예. 국토부 장관을 찾아가야죠. 당시에는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그리고 그 뭐 언론 보도나 이런 것들로 확인된 바로는 양평군의 입장이 변경 노선, 변경 종점 추진이구나라고 다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 알고 계셨죠? 네, 군의 뭐 입장이 저도, 예, 그렇게 느껴졌죠. 예. 만약에 양평군의 입장이 상식적이지 않게 노선이 변경된 것을 지지하지 않고 원래대로 원한 노선 추진이었다고 하면 지금 아무 문제 없이 건설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백지화 이후에 양평군이 어떻게 했냐면요. 공무원들로 TF를 만들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대부분의 그 국과장님들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정 협의를 통해서 종점 변경으로 입장을 결정했고요. 민주당사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여기에는 국민의힘의 군의원들 그리고 이장님 관변단체들 다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서명운동을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비상대책위에서 주최하는 시위에 군수님은 또 참여해서 지지 발언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당인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을 찾아가서 고속도로 정점 변경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이 양평군의 입장이 노선 변경이다, 종점 변경이다라고 오해를 하거나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특검 가기 때문입니다. 여기 2023년 7월에 나온 신문 기사입니다. 부서에서 그 단체장님들이나 이런 쪽에다 공문을 보내거나 안내를 해서 그 서명운동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일들이 정치 개입, 직권남용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양평군에서도 특검에 포함이 되고 또 이렇게 압수수색까지 당하는 일까지 생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당시에. 저희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속도로 그 강하이 씨가 없고 그냥 패싱하는 도로였기 때문에 강하이 씨가 설치가 꼭 필요하다. 그리고 뭐 제가 국토부 직원도 아니고 양평군 그때 당시에 국장이었고 그 양평군 입장에서 주민들이 오랜 기간 동안 염원으로 담아온 사항을 저희는 의견을 내고 개진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고 좀 디테일한 내용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네. 그동안에 그 수사기관에 뭐 불려가서 조사받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검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들 그 행정해온 거에 대한 그 뭐 내용 거듭 말씀드리겠지만 저희는 뭐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네. 강하이 씨가 있는 IC를 고속도로를 건설해달라. 그게 이제 서명부에도 그 뜻이 나타나 있고 저희들도 이제 거기에 그 필요한 부분이라고 그 생각했기 때문에 같이 그 노력을 한 거지 그 외에 다른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저도 그리고 민주당도 IC가 포함되게 해달라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종점은 바뀌지 않고 거기에 힘을 실었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노선 확정이 안 됐는데 실시 설계비를 뭐 그 편성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실시 설계비가 편성이 되지 못한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2023년 7월에 서울 양평 고속도로 설명 자료입니다. 양평군 도로과에서 만든 거고요. 이 설명 자료를 읍면을 다 돌면서 설명회를 하고 주민들한테 다 배포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사업 연장, 국토 부안 29.0km에 대한 설명을 하고 우리는 노선은 종점은 상관없다. IC만 포함된 걸로 서명해달라. 이 말이 됩니까? 변경안에 대한 최종 노선이라고 정해놓고 변경안에 대한 서명을 받은 거죠. 어찌됐든 권력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그러는 과정에 우리 군의 어느 누구도 희생되지 않길 바랍니다. 자, 이게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공사가 빨리 시작돼야 됩니다. 그게 양평에 꽉 막힌 이 경기를 좀 뚫어내고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전체 구간 중에 절반 가까이가 양평 구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양평의 장비나 건설 인력 이런 데들이 좀 활발하게 고용되고 투입될 수 있도록 양평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푸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경기 부양에 그런 절대적인 기여가 되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남한강변 특화거리 조성 사업에 데크 설치하는 데 95억 공사비 들어가고 96명의 고용을 창출했다라고 보고받았습니다. 1억당 1명꼴로 고용이 창출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2조 원 그 이상의 사업이 될 텐데 절반만 해도 1조 원인데 그렇다고 하면 그냥 단순 계산으로 한 10,000명의 고용 창출해야 됩니다. 어쨌든 최대한 많은 그 인력과 장비, 건설 활성화도 조금 기여하면서 경기가 살아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그래서 조속한 추진이 저는 시급하다라고 생각합니다.